네, 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엑셀입니다.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엑셀. 엑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죠. 이 엑셀 과정에서도 특히 이제 함수를 또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데, 함수를 몰라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AI를 통해서 엑셀 함수의 도움을 받거나 엑셀 기능의 도움을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엑셀 함수 도움이에요. 엑셀에서 이런 함수를 쓰고 싶은데 내가 함수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어려워할 때, 근데 엑셀의 상황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금 이런 엑셀에 데이터가 있고 이건 어떻게 입력되어 있고, 그런데 난 이런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엑셀 같은 경우에 제가 샘플 데이터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에는 고객명, 제품명, 카테고리, 지역, 매출, 판매 수량, 단가, 판매 날짜, 할인율에 맞춰서 또 총 매출,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이 엑셀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전체 영역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 A1부터 J501, 원래 G라고 해야 되는데 J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J501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다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챗GPT한테 너무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일부분, 그것도 만약에 제가 이 데이터를 유출하고 싶지 않다면 이 세 줄 정도의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상으로 만들라는 의미는 챗 GPT나 AI한테, 생성의 AI한테 이 지역이라는 컬럼에는 어떤 식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가상의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하고 데이터 유형을 똑같이 맞춰서 가상으로 세 줄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대로 얘를 챗 GPT한테 붙여 넣겠습니다. 챗 GPT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놓고,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복사한 거는 이렇게 이미지로 돼버리거든요. 이미지를 이렇게 제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 줄이 나왔죠. 그럼 저는 이제 생성의 AI한테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는 A1입니다. A1부터 J501까지 있어. 위 데이터는 내가 너 이해하라고 일부분만 붙여 넣은 거야. 이런 엑셀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나의 질문에 답해. 이렇게 먼저 맥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어떤 작업이든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함수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 날짜에서 이게 몇 요일인지, 요일이 몇 요일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몇 요일인지. 그러면 이미 이걸 한번 AI한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판매 날짜가 몇 요일인지 맞추는 함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판매 날짜가 몇 요일인지 맞추는 함수. 자,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 친구가 잘못 이해했어요. A2는 판매 날짜가 있는 셀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H열에 판매 날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인식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A1부터 J501까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인식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있어. 그리고 위 일부 데이터는 A1부터 J4까지 준 거야. 이렇게 하고 열에 있는 열 위치를 잘 파악하고 대답해. 이렇게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어쨌든 이 데이터 안에서의 모든 질문들은 이 채팅창 안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맥락을 이해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열의 위치를 잘 파악합니다. 이렇게 A부터 H까지.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판매 날짜가 몇 요일인지 알아맞추는 함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H열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H2에 AAA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엑셀 함수에서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복사하기 눌러가지고요. 추주 함수와 결합하여서 하는 거. 여기다가 그대로 이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엔터. 화요일이 나왔네요. 더블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리면 얘가 뭐가 되죠? 요일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서울 여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역이 서울이면 1로 표시, 그 외 지역이면 2로 표시하는 함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역이 서울이면 1, 그 외 지역이면 2로 하는 if 함수를 내어주고 얘를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입력해서 넣어주면 서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교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복잡한 함수들도 내 데이터를 AI한테 입력을 해놓으면 잘 도와주는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벗 테이블 도우미는요,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 도우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이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위 데이터로 피벗 테이블 분석할 건데 피벗 테이블로 분석할 수 있는 주제 3개와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위 데이터가 이미 한번 들어갔죠. J1부터 501까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역별 총 매출 분석, 제품 카테고리별 평균 판매 단가 분석, 그리고 월별 총 트렌드 분석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에 어떤 걸 값으로 놓고 어떤 걸 행으로 놓고 어떤 걸 열로 넣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있는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카테고리별 평균 단가 분석이라고 한다면 아까 엑셀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삽입 메뉴 누르고 피벗 테이블 눌러서 새롭게 열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라고 했죠? 여기에 원래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는 엑셀이고 여기는 챗 GPT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품 카테고리별 평균 단가 분석이다. 그러면 행에다가는 카테고리 넣으라는 거예요. 행에다가 카테고리 넣죠. 이렇게 쭉. 자, 그리고 값에다가는 단가를 넣으라는 거예요. 단가. 단가 값에다가. 그리고 얘를 평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요게 오른쪽 버튼 꾹 누르면 값 필드 설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피벗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값 요약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평균으로 이렇게 바꾸면 평균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 기준의 내림차순 정렬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렬해서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해주고 나서 가장 비싼 제품군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피벗 테이블도 이제 AI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분명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VBA라는 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엑셀의 신 얘기하면서 엑셀 잘하시는 분들 고급 함수 막 쓰다가 결국에 어느 단계까지 가면 야 진짜 엑셀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죠. 엑셀 VBA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VBA에 대한 기본 원리와 VBA 활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엑셀 VBA라는 기능이 어떤 식의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한번 인식을 시켰죠. 나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창을 계속 이어서 가져가면 돼요. 자, 엑셀 VBA라고 하는 거는요 엑셀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를 VBA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 엑셀로 뭔가 고급 기능을 했을 때 뭐 버튼을 누르면 나타났다가 버튼을 누르면 삭제됐다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버튼을 딱 누르면요, 판매 수량이 50 이하인 애들은 노란색 표시를 해서 빨간색 글씨로 바꾸고 싶고요. 또 버튼을 누르면 그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또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VBA라는 걸 씁니다. 근데 VBA는요, 엑셀 메뉴에서 이렇게 개발 도구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개발 도구. 자, 개발 도구는 어떻게 여느냐? 파일에서 옵션 메뉴로 가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면 개발 도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의 분들은 여기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체크를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메뉴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메뉴가 생겨가지고 왼쪽 편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메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요, 이 테이블에서 그냥 Alt F11키를 누르시면 Alt F11입니다. 그러면 이 샘플 데이터라고 불려지는 엑셀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 작성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샘플 데이터에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는 이 엑셀 파일이 샘플 데이터 파일 이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삽입 모듈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열려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엑셀 시트를 이 코드로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위 데이터를 가지고 VBA를 만든다. VBA를 만든다. 이미 한번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챗GPT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판매 수량이 50 이하인 데이터의 행이죠, 행. 데이터가 있는 해당 행에는 노란색 음영, 빨간색 굵은 글씨를 만들어주는 VBA 코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코2가 돼버렸네요. 코드. 그 다음에는 이 서식을 초기화해주는 코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그래프로 그려주는 코드, 그리고 그래프를 없애주는 코드 4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위 데이터를 가지고 VBA, 위 데이터는 한번 제가 챗GPT에 어떤 VBA 있다고 얘기해 줬고요. 판매 수량이 50 이하인 데이터는 일부러 우리가 50인 데이터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색깔 칠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건부 소식이라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VBA 기능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이 50인 이하의 행을 노란색 배경, 빨간색 글씨로 설정하는 VBA 코드 복사하기 눌러서요. 아까 열어두어 있는 이 코드 창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요. 이 모델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엔 또 뭐 만들어 달라고 했죠? 저희가 초기화 시켜달라고, 서식을 초기화 시켜달라는 VBA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코드 시작부터 끝까지는 서식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실행하면 엑셀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띄워놓고 요거를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이 코드가 단락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락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서식이 초기화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J열까지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지워보겠습니다. 실습의 편의상. 요것도 원래 다 지워져야 되는데 일단 실습의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VBA 코드를 복사해서 또 여기다가 놓고 엑셀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오류가 났네요. 이렇게 오류가 날 때는요. 얘한테 똑같이 코드를 해주고 오류 수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오류 수정. 이게 오류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딜리트 세일즈 차트 함수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뭐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엑셀 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얘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얘 또 오류가 났네요. 자, 일단 코드를 다 한번 작성해 보고 나서 오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다 지워주는 이 딜리트 세일즈 차트가 없어서 아마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4개를 다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요, 보면은 지금 4개의 코드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4개의 코드를 만들어졌고, 이 4개를 다시 엑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만들 거예요. 삽입해서 그냥 도형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도형을 4개를 만드는 겁니다. 4개. 이렇게. 자, 얘는 뭐예요? 노란색 음영 실행. 그 다음에 얘는 서식 초기화.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래프 그려주기. 얘는 그래프 지우기.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 도형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를 아까 챗GPT가 만들어준 이 코드 4덩어리 있죠. 4덩어리하고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음영 실행은요, 하이라이트 로우 세일즈가 되겠죠. 이걸 확인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단어가 좀 잘못됐네요. 음영 확인, 음영 생성 이렇게 할게요. 이 도형에는 아까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로우 세일즈를 넣었고요. 서식 초기화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해서 클리어 하이라이트 얘를 눌렀고요. 그래프 그려주기도 매크로 지정해서 그래프 그려주는 크리에이트 세일즈 차트를 하나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래프 지우기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지정해서 딜리트 세일즈 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음영 표시, 서식 초기화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프 지우기. 참 신기하죠. 이제 AI가 모든 걸 다 해준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렵거나 힘든 것들을 AI한테 물어봐서 가이드해주고 저한테 매뉴얼을 제공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을 초급부터 시작해서 중급 이상의 VBA를 쓰고 싶으신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